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도 20차시 수업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표현과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중력이 작용할 경우에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되는지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자연학화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학화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은 허공 중에서 물체를 그냥 놓는 겁니다. 물체를 놓으면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운동을 우리는 자연학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그냥 일정 높이에서 옆으로 물체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운동을 비교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지구의 역학적 시스템 중에서 중력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번에 풀었던 그 개념 확인 문제 4번인가요? 그게 아마 이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속력과 가속도인데요.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물리량. 우리 비슷한 표현으로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인 속도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주고 속도 역시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구별은 2학년이 되면 물리에서 구별할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속력과 속도 뭐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속력입니다. 속력. 자,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 시간, 여기에서 단위 시간이란 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1초를 이용하는 거고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 물체가 실제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속도.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빠르기는 우리 앞서서 속력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속력에 대해서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돌아가세요. 속력을 단위 시간 동안 이동거리로서 정의를 했다면 속도에서는 빠르기를 나타낼 건데요. 단위 시간 동안 역시 단위 시간이 1초가 되겠죠. 여기에선 변이입니다. 변이.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위치의 변화로 볼 건데요. 위치의 변화와 이동거리가 같지 않습니다.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이동거리가 발생하지만 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한 경우에 변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서 끝 지점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도에서 빠르기는 속력은 아닙니다. 요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등속도 운동인데요. 여기에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속도.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녀석이 크기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향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빠르기도 일정하고 움직이는 방향도 일정할 때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방향이 일정해야 돼서 나타나는 일이 바로 요거죠. 직선상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자, 네 번째고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 동안입니다. 단위 시간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을 통해서 우리는 가속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등가속도인데요. 등가속도. 여기에서 등은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의미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날 겁니다. 속도 변화만 일정하게 나타나서 얘는 방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더라도 방향이 변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인력과 다릅니다. 등속도 운동에서는 속도가 일정해야 돼서 방향도 일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직선을 따라서 움직였어야 되지만 등가속도 운동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방향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데요. 자, 처음의 속도입니다. 처음의 속도는 5였다가요. 두 번째 속도는 10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가속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라서 예를 들면 이 과정 가지고 풀면은요. 지금 시간은 1초 동안 진행되었죠. 1초 동안. 그리고 나중 속도가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10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속도가 5였죠.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미터 단위 사용할 거고요. 그러면 약 5m per 세크 제곱에 가속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 통해도 역시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식에다 집어넣으면 시간은 총 3초 걸립니다. 근데 나중 속도는 지금 20이고 처음 속도는 5였었죠? 그래서 3분의 15에서 역시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가 1초마다 약 속도가 5m/s씩 빨라지는 그래서 가속도가 5m/s 제곱인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인데요. 자유낙하 운동. 자, 지표면 근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전부 다 지표면 근처입니다. 땅에 붙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건물 5층이면 지표면이 아니냐? 거기도 지표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놓은이니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겠죠. 정지 상태. 그 결과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이었었겠네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분이므로 중력에 의해서 중력만이 작용했을 때 중력 방향으로 물체가 가속도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속도를 받는다.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이때 작용하는 가속도를 우리는 G 대략 10m/s 제곱 혹은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건 사실 측정하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주변에서 9.76, 9.77 정도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9.8m/s 정도에 해당한다. 요거는 지구 평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속도를 우리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자, 이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나타나는 이유인데요. 지표면 근처 역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두 가지 운동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평 방향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직 방향, 뭐 수직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겁니다. 수평 방향의 특징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등속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근데 수평 방향만 봤을 때입니다. 수평 방향.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중력 가속도 G에 따른 등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여기 나와 있네요. 등속도 운동. 그리고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죠, 요거. 지금 빨간 공은 자유낙하. 그리고 노란 공은 수평으로 던진입니다. 자, 얘를 볼 때 빨간 공보다는 노란 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노란 공의 높이를 좀 살펴보면 처음 위치 여기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그림을 제가 제대로 못 그렸네요. 요 높이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는 높이는 노란 공과 빨간 공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공이 내려오는 건 동일하게 나타날 거고요. 노란 공을 세로로 봤을 때 같은 시간만큼 요만큼 움직인다면 두 번째에도 이만큼, 세 번째에도 이만큼, 네 번째에도 이만큼. 그래서 위아래 폭은 점점 넓어지는데 반해 옆으로 진행하는 폭은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죠, 요거. 자,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 낙하와 동일한 형태를 지니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가속 운동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 나타나 있는 건 뭐냐면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림자. 무슨 얘기냐 하면 빛을 이쪽에서 쬐어주면 X축 방향에서 빛을 쬐어주면 그림자가 벽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벽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운동을 살펴봤을 때에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빛을 위에서 쬐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빛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그림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거리가 일정한, 이 폭이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다. 즉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인데요. 뉴턴이 만일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왜 달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특정한 속력으로 던지면 물체는 계속 떨어지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계속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뉴턴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뉴턴이 달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요겁니다. 요거. 자, 우리 물체를 옆으로 던졌을 때 물체를 이렇게 그냥 옆으로 던지는 겁니다. 옆으로 던지게 되면 일정 거리를 지나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속도가 느린 경우에 그대로 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던지면 옆으로 던지는 속도를 증가시키면 물체가 조금 더 많이 가겠죠. 여기에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던진다라고 하면 물체가 조금 더 멀리 갈 겁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물체가 점점 더 많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겠죠. 이것이 뉴턴이 했던 사고 실험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통해서 물체를 점점 빨리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고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대략 초속 8.8km입니다. 초속 8.8km.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그래서 이 속도로 던지면 물체가 이렇게 똑바로 가려고 할 건데요. 이 녀석이 자유낙하 운동할 겁니다. 그때 떨어지는 거리가 실제 지구 공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보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요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진행해서 이만큼 떨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구를 돌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굉장하죠?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연직 아랫 방향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가?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이었죠?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유낙하 운동이었습니다. 자유낙하와 동일하게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중력은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몇 가지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에 대한 질문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있죠? 밀물과 썰물은 왜 생길까? 라는 질문입니다.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하나 있죠? 그 녀석이 바로 달입니다. 달. 그래서 지구를 기점으로 달이 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달이 지구 주변에 있는 물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니까 위로 좀 볼록하게 올라오겠죠? 문제는 달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볼록 올라온 지점이 지구를 따라서 회전하겠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달에 의한 만유인력, 중력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높은 산이 오를 때는 왜 산소통이 필요하는가 라는 건데, 산소통이 필요한 이유, 우리 숨쉬기 위함이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으니까 산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지상에 있을 때는 산소통이 필요한가요? 지상에 있을 때는 우리 산소통 없어도 숨을 쉴 수 있죠. 우리 숨 쉰다 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산소를 들이마신다 라는 건데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물질들도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집니다. 그러면 물체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겠죠. 그래서 산소와 같은 우리가 숨쉬는 데 필요한 기체들이 아래쪽에는 많이 있지만 위쪽으로 가면 희박해집니다. 산소의 양이 부족해진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되면 숨을 쉬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여기에서 높은 산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뒷산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높은 산이 존재하지 않고요. 최소한 4,000m 이상 이런 산들에 올라갈 때 산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산소를 공급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실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고산병이죠. 고산병.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산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저 산소통을 안 메고 간다 그러면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또 하나 성공을 한다면 기네스북이 아니죠? 뉴스에 실릴 겁니다. 무산소 등반 뭐 이런 표현으로. 자, 기르는 다른 동물에 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은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거죠. 여기에 있는 주요 부위까지 몸에 있는 심장을 이렇게 뿜어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아래쪽에서 펌프질을 열심히 해줘야 액체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펌프질 해주는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심장. 그래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커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린에게 존재하는 혈액도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력 때문에 튼튼한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실 인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뇌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심장도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리 근육인데요. 종아리 근육. 다리 근육에 있는 판막을 통해서 심장이 그 순환을 마저 해주지 못하니까 다리 근육을 통해서 우리 혈액순환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게. 자, 민들레 씨앗의 깃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민들레 씨앗 본 적 있죠?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죠. 그래서 얘는 씨앗 자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이 중력을 이기고 씨앗이 멀리 퍼지기 위해서는 중력이 있다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근데 멀리 퍼지기 위해서는 이 중력을 상쇄시킬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공기와의 저항을 이용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그 결과 가속도가 줄어들고 더 오랜 시간 채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깃털의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될 건데요. 아마 내용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뭐 모든 구성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죠? 우리 모든 구성 안 합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해보고 각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충 설명을 다 했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주된 까닭은 지구 중심과 지표면의 바닷물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가 자전하는 효과입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굉장히 느리게 돕니다. 28.3일 뭐 그 정도에 한 번씩 돌게 되는데 문제는 달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바닷물은 일정한데요. 지구가 그 안에서 빠르게 돌고 있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나인데요. 어떤 높이에서 기압이 그 위로 쌓인 대기에 작용하는 중력에 발생하는 압력이다. 따라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며 산소가 부족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체가 쌓인 양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자, 그리고 기린인데요. 기린은 목이 길어서 심장에서 뇌까지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혈액을 뇌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심장도 커야 되고요. 혈압도 높여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 반에 있는 키 큰 친구들 있잖아요. 심장과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의외로 빈혈에 잘 걸립니다. 의외로 픽픽 쓰러질 수 있어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가털은 민드레시가 바람을 타고 멀리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가털이 없다면 중력에 의해서 몸체 바로 근처에 떨어져 C가 멀리 퍼지지 못한다. C를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중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 중 중력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로 찾아보자. 앞쪽에 있는 네 가지 말고 추가적으로 좀 찾아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중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류현상 이것도 대표적인 예고요. 대류에 대한 설명이죠. 뭐 토의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토의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토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끊임없이 작용하여 다양한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생명체의 생명활동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인류를 괴롭히는 인류가 직립보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여받은 형벌이 하나 있죠. 바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아직은 디스크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건데요. 우리 그 컴퓨터를 오래 구부정한 자세로 한다거나 아니면 구부정한 자세로 핸드폰을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이 디스크라는 녀석이 찾아올 겁니다. 이 디스크라는 녀석이 찾아올 건데 인류가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얻는 질병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척추라고 하는 녀석이 중력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짓눌리고 있다. 근데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매우 말랑말랑한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말랑말랑한 조직을 위아래에서 누른다? 그러면 이 말랑말랑한 조직이 옆으로 삐져나오겠죠. 이렇게 삐져나오는 현상을 우리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형태가 필요한데 우리 그럴 수가 없죠. 지구를 없애지 않는 한. 자, 교과서 내용 이야기입니다. 자, 중력과 자연현상인데요. 중력은 대기의 구성 성분, 대류의 현상, 그리고 기상현상 등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력은 생명체의 몸 구조와 생활 방식 등의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아까 전에 뭐 기린의 심장 이런 것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달에는 대기가 없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달은 지구보다 좀 작습니다. 지구보다 좀 작고 질량도 작기 때문에 달은 지구보다 중력과 속도가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력과 속도가 작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할 건데요. 달에서의 중력과 속도는 지구에서의 중력과 속도에 대략 한 6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작용하는 중력, 우리 무게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약 6분의 1로 감소합니다. 중력 때문에 우리 바닥에 붙어 있는데요. 중력이 작다라는 얘기는 바닥에 붙여놓는 힘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기체들을 붙잡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력이 작고요. 자, 두 번째인데요. 지구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물질들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 자기장인데요. 만약 지구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구도 대기가 거의 희박했을 겁니다. 대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구자기장이라고 하는 지구를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있어서 현재 대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지구자기장이 사라지면 끔찍해요. 대기를 이루고 있는 산소라든가 아니면 헬륨 아니면 이런 가벼운 기체부터 지구를 탈출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구에 무거운 입자들,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입자들만 남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숨을 못 쉬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자기장이 대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불행히도 달에는 자기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달에 대기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달 자체가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붙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떨어지더라도 붙잡는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있으면 되는데 보호막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는 비교적 풍요로운 대기를 가지고 있지만 대기양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청 얇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달은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고 중력이 작아서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 달과 관련돼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모론이죠. 음모론. 인류가 진짜 달에 갔느냐, 인류가 달에 못 간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음모론의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달에 있으면 강력한 태양으로부터의 강력한 그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달에 못 갔을 것이다, 이런 음모론인데요. 음모론은 그냥 재미로만 즐기세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음모론은 어디까지나 음모일 뿐입니다. 실제 달에 인류가 설치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들이면, 돈을 좀 들이면 꽤 괜찮은 천체망원경을 개인이 구비를 해서 달에 인류가 설치한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이냐 하면은요, 인류가 달에 설치한 거울인데요. 거울을 왜 설치했느냐?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구로부터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러면 달에 있는 거울에 반사돼서 되돌아오겠죠. 그러면 빛을 보내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저거 하나 하자고 달에다가 특수 거울을 설치해 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달에 누군가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첫 번째만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닐 암스트롱만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실제로 착륙을 했고요. 많은 구조물들을 갖다 실어놨고요. 달로부터 많은 물건들을 다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모론은 재미로만 즐기세요. 재미로만. 자, 개념적 이야기입니다. 지표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같다. 같을 등자 써서 등속도 운동이었고요. 연지가 아랫방향, 수직 방향이었죠. 수직 방향. 이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등각도 운동이라고 표현했네요. 등각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인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각각 10m, 20m로 던진 물체 A, B의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둘 중에 누가 빠르죠? 둘 중에 누가 더 멀리 갈까요? 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는 같은 높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높이, 떨어지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스스로 해결하기 답이 여기 있네요. 자, 높이가 같으므로 A와 B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에서 떨어지는 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장면들이 옛날 모험 영화, 지금은 시대가 지나버렸지만 예전에는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이라 이런 그 모험과 관련된 어드벤처 영화들이 한때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모험 영화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를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암산으로 대충 하겠습니다. 1초 동안 떨어지는 거리가 5m입니다. 1초 동안 5m, 2초 동안 떨어지면 거의 20m입니다. 그래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가 있는데 물체를 던져요. 그래서 그 녀석이 1초 만에 소리가 났다라고 하면 그 구덩이 깊이는 대략 5m에 해당하는 겁니다. 5m 정도면 뛰어들만 하죠. 죽진 않을 테니까. 자, 근데 물체를 던졌는데 3초가 걸렸다. 3초가 걸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왜냐? 3초 동안 떨어지는 거리는 대략 한 45m입니다. 45m. 건물로 따지면 한 10층 높이죠. 물론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은 10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가끔 있는데 대부분 죽죠. 그러면 물체를 던져봤을 때 3초 만에 떨어진다?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같으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평방향의 속력은 B가 A보다 2배이므로 수평방향으로는 2배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중력 때문에 불편한 경우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보자. 이것도 해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해설이. 자, 무거운 물체를 들기 위해서 높은 곳을 들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줘야 되는데요. 우리 힘쓰는 일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도구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힘을 줄여서 우리 적은 힘으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예를 들어놨네요. 예,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지구 중력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잡는 능력,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바꿔 얘기하면 위로 더 높이 뛸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아무거나 하나 정해가지고요. 경기 규칙 중에 위아래 운동과 관련된 규칙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뭐 배구? 족구? 뭐 이런 거? 한번 알아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20차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예, 요거는 제대로 된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21차시 시간에서는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 충돌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